나왔는데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뉴스토마토 방송 예고가 6시에 됐었잖아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새벽 방송부터 시작이에요. 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부터 이걸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겨레 김한 기자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지 SBS 그 아침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또 세게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일파만파 그 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다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말고 전혀 다른 네. 또 아예 다른 개입 같은. 예, 이 사건과 전혀 다른 네. 공천 개입 의혹이 이번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누군가에 의한 녹음 파일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더 다른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그래서 지지율이 대통령실은 지지율을 신경 쓰는 거지 않거든요. 그들은 뭐 자기네들이 갈 길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크잖아요. 지지율이.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예. 이 정권이 지금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지율인데 지금 까딱하면 10%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추석 때 의료 대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라고 안도하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너무 저거 너무 안일한 태도인데라고 생각이 든 게 억지로 막아놓은 거예요. 추석 연휴 때 네. 사람들도 추석 때 아프면 안 된다, 응급실 가면 안 사고가 된다. 안 날 아니면 뿐이지 저는 제 주위에 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는데 네. 응급실을 못 가가지고 지금 세상에. 뭐 근데 저 주위엔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사망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도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눌러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추석 연휴만 맞아요. 막은 거거든요. 예. 개인 병원들이 어쩌면 국민들이 도와준 걸 수도 도와줬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도와준 조규호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석 의료 공백은 없었다. 국민 협조로 고비를 넘겼다. 아니 국민들이 저 이번에 만나면 네. 제가 어머니랑 솔직히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명절에 만나서 밥만 딱 먹는데 네. 윤석열 정권 덕분에 어머니랑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같이 씹을 사람이 생기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아지는 거야. 야. 저희 어머니랑 제가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향이 약간 저랑 달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말싸움이 많았는데 네. 올 추석 때는 대동단결인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손이 커요. 네. 명절만 되면 음식을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것도 전 너무 싫었는데 네. 이번에 전 하나 딱 하셨더라고. 오. 너무 비싸서. 비싸고 너무 비싸. 탈날 맞아요. 그래서 날씨도 더워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그래서 불만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정권 욕망하다 헤어져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니, 저희 집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견이 없었을 것 거의 다 같아. 그랬어요. 이게 이 응축전 에너지가 저는 어마어마한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네. 알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 참모중에 그래도 그나마 돌아가는 사람이 뭐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 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 건일 거예요. 네. 그 뇌물죄. 세상에. 근데 그것도 안 먹힌 거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네. 코미디 같은 경우인데 오히려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한 건데 의료 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마찬가지 대구가 그래요. 대구는 갔다 왔잖아요. 네. 안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방송이 좀 있어서 못 갔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매우 지지하죠. 기본적으로 민주당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많은 분들이 예. 나이 드신 분. 네. 근데 하나는 일체예요. 의료 대란에서는 응급실 못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은 대구 노인 70대 이상 고령층이 맞아요. 더 많거든요. 예. 지금 대구 경북도 지금 부정 여론이 훨씬 높지 엄청 않습니까? 높아요. 그 부산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는 게 영남은 갤럽 보니까 서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부산이 네. 금정구가. 예,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다. 그런데 보셨어요? 서울의 소리 영상 밤중에 네. 새벽 1시에 네. 경호원들 대동하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시었다. 네. 왜 일부러 그러나요? 왜 그러죠? 강아지 산책. 그 써니. 선복 써니는 한복 입으시고 새벽 1시를 좋아하나? 그 새벽에 근데 강아지들도 그 시간에는 취침 아니에요? 자죠. 네. 무조건 자죠. 개도 똑같지 않나요? 사람하고? 네. 네. 무조건 자죠. 밤엔 잔. 네, 새벽 애들은 이제 걔들은 어두워지면 잠. 저도 이게 강아지를 키우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1인 가구가 많고 요즘 반려동물을 네. 키우시는 가구들한테 어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불쾌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그 반려동물이고 인생을 함께할 나의 동반자인데 뭔가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에 추석 때 사진 찍은 거. 저는 불쾌했어요. 저는 솔직히
꼭 저렇게 개를 안고 개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의도적인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의도적인 게 보이니까 그림 사진 자체가 애들 이렇게 있고 네. 앞에 강아지 앉히고 네. 하나 끌어안고 네. 뭐 이게 좀 기획된 뒤에는 것 또 같다. 모란꽃 병풍 세우셨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자세히 궁금해서 봤네. 찾아봤어. 모란꽃이 무슨 뭔가. 의미가 있나 했더니 설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선덕여왕설화. 무슨 여왕설화가 있더라고. 아 진짜? 당나라 왕이 네. 선덕여왕한테 네. 왕의 취입한 걸 축하한다고 모란 병풍을 선물로 보냈대요. 우리 그 스님이라고 제가 방송 같이 한 스님이 누가 얘기하셨어요? 왜 1월 무슨 오봉도라는 게 병풍을 있었는데 네,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그거는 제왕을 나타내는 진짜 네. 그대로야 지금 비판하니까 난 찾아봤어. 이번에 찾아보니까 바꾼 게 있더라고. 모란으로 바꿨대요. 모란 선덕여왕이라는 거예요. 선덕여왕이야? 그래서 모란 설화가 그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선덕여왕. 누가 선덕여왕이야? 모르죠.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선덕여왕 아니잖아요. 여왕은 아니잖아. 여왕이 됐을 때 받은 선물이 모란 병풍이었대요. 당나라 왕한테. 뭐 의도한 건지 아니죠. 아닌지는 어차피 이거 모르지.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냥 근데 우리 네. 너무 사실 좀 아니에요. 뜬금없어. 네. 아니 너무 뜬금없어서 모란 병풍이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대통령실 상징이나 네, 뭐 이런 뭐 거 이제 놓는데. 놓는데. 예. 참 특이하다. 많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위기인데 체코로 가신 것도 좀 그렇고 예. 저라면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모란 개고기 시장 얘기하시는 모란 시장? 모란 시장 예전에 모란 시장. 예전에 아주 예전에 성남. 지금은 안 그렇죠. 예. 댓글에 올라와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오밤중에 그렇게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굳이 과자하고 음료수는 낮에 사도 되잖아요. 네. 뭐 급하게 막 지금 당장 꼭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비서들이 있고 급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꼭 반드시 지금 새벽 1시에 꼭 필요해서 나가야 되는 거 의도된 거라고 아니라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러 사진을 저는 흘리려고 그래 했다? 봅니다. 네. 다 의도된 무슨 거. 용으로?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보여주기식 이런 건데 지금은 보면 네. 뭘 이게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냥 계속 그냥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새벽 1시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 편의점을 가신 게 사실 네. 그 시간대도 일상적이지 않고 국민들과 괴리감이 좀 있고 그 새벽에 뭐 편의점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젊은 분들은 가시겠지만 그 새벽에 편의점 갈 일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대통령 내외가 편의점을 평상시에 이용하시지 않을 거 않을 아니야. 것 같아. 시키죠. 아니 맞아. 시키는 게 네. 밑에 부하라 시키는 게 아니고 네. 경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 갔다 오는 게 맞아요. 네. 편의점은 취재 편의점인데. 네, 그죠? 우리 이용 편의점은 취재 편의점.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이 편의점에 더 먹을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잘 모셔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제 직원이 네. 저희 회사 직원이 이제 편의점을 부업으로 운영을 2개를 해요. 근데 편의점 점주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우 힘들어요.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맞아요. 물론 다닥다닥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편의점 매출의 상당수가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사가신대요. 젊은 사람들은 싼 데 찾아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하시는데 네, 네.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서 살 정도로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마트까지 가실 체력과 힘이 없어서 오히려 좀 비싸도 편의점 가서 사시는 경우가 많대요. 조미료나 쌀이나 라면이나 가까우니까 네, 조금 그쵸. 조금씩 살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랬던 노인 인구분들이 요즘 편의점을 이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심각해요. 그래서 편의점 매출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편의점을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편의점주들은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누가 봐도 연출된 장면으로 편의점을 간다? 저는 국민들한테 전혀 어떤 좋은 감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게. 예. 아니 근데 저는 시간대가 새벽 1시에는 다들 사실은 귀가해서 주무시는 시간인데 그 납득이 안 야심한 돼요. 시각에 그러니까 이거가 저희가 계속 해석을 해보려고. 해줬고 네. 계속 해왔거든요. 네. 개사과 때부터 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런 거 정치인들은 사실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고 계산된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계산 해석해주고 하는 거니까 네.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새벽 편의점 출몰 그 영상 그 사진 그건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래서 그냥 나오고 싶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음. 예전에 개사가랑 저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아, 그래요? 개사가도 플러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와 진짜 우리 먹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동훈 대표의 배웅을 받으면서 체코 순방에 떠났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악수를 했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목례를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하여튼 대통령 내외분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프라하 가는 거예요? 체코 프라하. 예, 가서 에이. 그런데 체코 여행 가기도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 내 친구들 중에 동유럽 가면 체코 다 가시더라. 그래요. 네. 네. 여튼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또 25만 원 네. 지역화폐법 이거를 싹 다 이제 상정을 하고 통과시킬 걸로 보이는데 필리버스터 할지 말지를 10시부터 의총 중이래요. 그래서 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걸 보면 네. 결론이 안 안 나는 나- 분위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왜냐면 상당히 뭐 논쟁이 의사 있는 것 일정을 같아요. 제대로 네. 합의된 게 아니라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딜레마일 겁니다. 그럴 필리버스터가 것 같아. 힘들거든요. 네.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네. 네. 3박 4일.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많이 힘들어 보였어. 어. 네.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은. 네. 이제 어차피 의사 일정 합의 안 된 거니까 뭐 네. 가지 말자 이거. 어허. 차라리 거부하자. 그렇게 지금 의총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 벌써 결론이 났어야 돼요. 그렇죠. 필리버스터 예, 한다고. 예. 그래서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5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면 뭘 필리버스터 하러? 그럼 옆에서 아이 진짜 힘들다. 또 잘라고 누가 자는 사람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네, 그렇죠.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도. 해봤자 의미 없는 건데.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 어차피 보면 벌고.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24번째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겠죠. 하겠죠.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네.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재의결. 때 어떻게 그때는 할까? 토마토 보도 등등 하고 네. 다 이제 응축되면서 재보궐 선거하고도 엮여 있어요. 그러겠네요. 구청장 맞네. 선거하고도.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8명이죠. 당 8명. 대표가 혹시라도 그때 이제 각을 세우려면 몇 표가 필요합니까? 8표입니까? 8표죠. 예. 아니, 가능하죠. 그래. 넉넉하게 10표. 8표. 예. 가능해요. 그러면.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에게는 아직 8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과연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민주당 손잡고 이 재의결의 산을 넘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지 그게 네. 사실은 중요한 관전 근데 포인트인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지지율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 보면 지지율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고 그냥 탄핵 안 되면 되니까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만 잘 잡으면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번에 재판관 나온 것도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지율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15 정도로 떨어진다. 네. 그러면 급변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이 함께 할 때 좀 방송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네네. 안 될 판에 뭐하러 민주당이 들어가가지고 공동 책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리스크를 부담하느냐. 안 되고 뻔하고 의사들 저기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취재 편의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의결 때를 대비해서 한동훈 달래기가 필요했을 수 있겠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주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당대표가 좀 나서서 여야 아니, 의정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네. 민주당이 여기서부터 각을 세우면 네. 재의결 때 네.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얘기 들어주고 따라가주는 척을 해야 재표결 때 한동훈하고 약간 우쭈쭈가 될 수 있겠다. 이걸 계산한 건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예리하다.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리고 실제로 40분간 비공개로 딱 단독 회동을 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한동훈 대표하고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상당한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살짝 따 비슷하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21대 국회 때 좀 체포동의안 문제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동병상련을 겪었다는 걸 되게 공감했다. 비공개 해동 40분이 거기서
별의별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